나는 이제 이 와중에 이 모든 걸 끌고 간 사무가 언제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했던 것 같다. 뭘 대단해 돈주만 하는 거지 여자들이. 잔악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너무 이게 오랜만이다. 얼마 만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몇 개월. 한 4개월. 저는 한 6월, 7월쯤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작하려고는 왜 했었어요. 빨리 시작한 거예요? 네. 끝난 줄 알았는데 한국 그 건축사 그것 때문에 두 개를 촬영하나 하나를 촬영하나 비용은 똑같고. 없는 사이에 사업가가 되셔가지고 그 정도는 이해하는 걸로. 트위치에 커져가지고 돈이 없어요. 좋은 회사 촬영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사무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좀 감사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4개월 정도? 기존에 거 뭐 계속 꼬여가는 바쁘셔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신지. 하루에 한 건씩 연락 오신다고. 아니에요 설마 그때 그렇게 얘기했네? 그럴 때가 아주 뭐 어쩔 때 있겠죠. 그때는 되게 하루에 한 건은 의뢰가 그랬었어 진짜 하루에? 상담 좀 와 하고 그러면 뭐 저 그냥 설계할 필요 없고 그냥 어디 뭐 인력사무소 이런 거 해야죠. 김민호 소장님은 최근에 좋은 게 또 하나가 되시고. 아, 네. 회사 망할 뻔했는데 직원 뽑고. 심사위원들이 좀 괜찮으신 분 많았죠. 이게 바다가 저렇게 가까워요 정동진? 정동진이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바다에 가까운 여기죠. 사실은 사업 범위는 여기까지고 저희 이제 설계 범위는 여기까지고 이 부분이 이제 제한 범위였기 때문에 큰 방향은 가져가되 저것 때문에 배 아파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저요 저. 제가 아는 사람에서 2명 더 있습니다. 아무튼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저 그냥 뭐 하는 일 바쁘게 마무리하다가 좀 한가해진 지 한 달 됐어요. 그래서 골프 좀 치러 다니시고 그런. 스케이트보드를 막 타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친구가 타는 거 따라하다가 그럼 어디 그냥 이렇게 공원 같은 네, 데 타시는데요? 여름에 서핑을 한번 해보려고. 서핑. 예. 저도 서핑 한번 해봤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맨날 해봐야지 하는데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물 탄다는 개념이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 정도 해볼만. 하루 타고. 저도 하루 타봤어요. 저는 바닷가가 그렇게 가까운데도 해변가가 그렇게 가까운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친구 하는 거. 아 진짜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보드라고 그래가지고 긴 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패들보드, 네, 서서 미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강가 있고 바로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깅 이제 트랙이 여기 있고 그래서 되게 가까워요.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가 네, 그런 거 하는 거를 보기만 했네요. 그것도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우리 한강에서도 그거 많이 하시던데. 간혹 한강 의외로 뭐가 네, 한강에서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보면 뭐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순수장님 빵에서 순수장님. 아 순수장님 저요? 안 물어보셔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순수장님 게스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셨어요? 낙선했어요. 아, 전수장님. 근데 전수장님 어디 가셨어요? 수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이상한 갑자기. 제가 수요일에 연락 받은. 긴급적으로 해.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여기 아, 제가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수요일날 연락 받고 바로 소장님밖에 없구나. 소장님 전화해서 토요일날 시간 되세요? 네. 토요일 시간 되는 내가 너무 싫어. 근데 왜요? 오셔서 영광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현대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너무 핫한 공간이라서 갔다 와보셨죠, 다들? 네. 그 때문에 이제 이실직고를 하면은 안 갔다 오고 조사만 했어요. 전 제가 나중에 할까요? 만드십시오. 네. 나 근데 그거를 백화점이라고 불러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 몰과 백화점 그 사이인데. 근데 기본적인 백화점의 그 세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되게 좋았었던 게 또 여의도에도 잘 어울린 것 같아. 일단 여의도는 그냥 업무타운이잖아요. 사람들이 할 짓이 없단 말이야. 점심시간에나 퇴근하고 하는데 거기는 딱 봐도 얘네들은 물건 팔 생각이 없구나. 세팅이 그냥 놀이터를 하나 만들었구나 하면서 브랜드 홍보. 저는 백화점 내부는 되게 그러니까 좋았어요. 이제 공간을 판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원래 백화점 하면은 이렇게 왜 전형적으로 빛 딱 없이 이렇게 딱 어디 가둬놓고 쇼핑만 해라. 그리고 안에 막 베베 꼬아서 막 더 많은 시간 여기 머물러라 이런 게 이제 정석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 깨면서 이제 좋은 공간을 막 주고
그리고 최상층이 뭐 그 리차드 로저스가 한 그런 구조물들 나 천장이 너무 예쁜 거야. 그게 빛이 들어오는 그게 천장도 마음에 안 들어. 있잖아요. 그거 아니 나는 그 아니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밖에서부터 그 빨간 거 이 사마귀 팔 같은 게 이게 탁 천장 이렇게 잡고 있는 그거죠. 구조가 이 텐살로 해가지고 당겨서 대공간에서 기둥 없애려고 그래서 막 하고 막 제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에 되게 좋은 거 좋던데 너무 좋던데 그래서 천장이. 이 최고층에 그런 걸 넣어놓으니까 그냥 백화점을 매출로만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위에 잘 안겨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뭐 1층에 이런 그 그걸 꽃이나 다 이런 보이는 데 것도 하는데 되게 좋고. 일단 다 사진 찍으러 인스타 찍어야 되니까 다들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기본이니까 저도 좋았다. 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사모는 좋아합니다. 입장. 저도 사무 입장 정리, 좋아합니다. 입장 정리 명확하게 해야죠. 네. 옥상에 뭐 조경 놓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즘 다른 몰에서도 가지고 있는 트렌드를 잘 적용한 좋은 몰 같다. 건축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대공간을 좀 이제 만들었잖아요. 대공간을 만들고 저는 이제 지붕 디자인을 되게 이제 인상적으로 봤는데 보통 건물을 이렇게 천장을 보면은 그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놓는다고요. 그러면 지붕이 있고 뭔가 빛이 뚫어진 데서 빛이 쏟아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건물을 보면은 그 가운데 구조체가 있고 그 사이드가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체 자체가 떠 있어 보이는 공간감이 있는 그게 나은 것 거야.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게 체감량은 비슷할 거지만 뭔가 야해적인 느낌이 훨씬 더 잘 살아나는 것 같고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물 2개 중에 하나가 리처드 로스의 영국의 로이드 빌딩이라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역시 로저스 경이셨다 이러면서 아무튼 그 내부 그런 무주 공간과 구조적인 그런 공간들을 만든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다. 로저스가 끝까지 간 거예요? 맨 처음에 큰 컨셉은 남아 있었겠지. 근데 이제 로저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의 설계 의도대로는 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영국이 막 그 초기 하이테크 막 할 때 그런 느낌이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은 그 빨간 걸 좀 좋아해. 그래요. 저는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게 그게 공사 중에 막 이게 그 구조해서 마감 아직 막 이렇게 붙이기 시작할 때쯤에 우연히 그 강명북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서 보고 그때 가족하고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게 빨간색이냐고 물었길래 당당하게 저거 방청 페인트다. 그렇게 얘기했었어 진짜로. 그래서 저거라고 설마 저게 나갈 거라고는. 그러니까 제가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그 뷰가 좋았는데 시티 스크라이퍼가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원이라서 그러니까 횡하고 종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에요. 되게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이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 막 개 막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저는 진짜 어떤 중국 기업에서 저도 그 느낌이 들어요. 세계주는 인상이 워낙 강하니까. 저거 뭐 그때 안 그래도 저거 되게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나오면서 무슨 또 우리 또 억지로 뭐 한국에 뭐 단층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딴 얘기를 하시던데. 그 단조로운 형태의 어떤 스카이라인에서 빨간색 하나 정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게 내부로 들어갔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니, 내부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 전체를 해가지고 내부에서 해결을 했으면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청록색이든 상관이 없는데 버건디? 이벤츄얼리 버건디가 될 거야. 서울의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근데 이게 외부로 나오면 컬러가 외부로 나오면 그건 또 다른 이제 의미가 되는 거니까. 홈피드 센터 얘기하려고 했어요. 홈피드 센터 지어졌을 때 말이 많았다고. 막 그러니까 이 로저스의 그 구조주의로 그거를 티를 낸 거예요. 일부러 구조가 이런 게 의도적으로. 눈에 이제 낯서니까 그걸 혐오스럽게 보는 그러니까 시각은 항상 더 있어요. 현대에서도 이 밖에서 이 크레인 같이 생긴 뻘건 게 이렇게 지붕 연결되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게 구조 네. 드러내고 이런 건 없죠. 이게 근데 너무 그 명쾌해서 나는. 로저스가 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 3번 빌딩, 하여튼 그 빌딩 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네. 주변에 보면 그 911 테러 이후에 막 새로 지은 건물이 많은데 거기도 이제 구조 드러낸 게 하나 있어요. 타워가
근데 그거는 색 없이 굉장히 맞아요. 깔끔하게 네. 그렇게 해도 하시는 분이 굳이 색을 우리나라- 근데 쓰기도 저 색도 로저스가 쓴 거예요? 저 옛날 회사 있을 때 그 계획안 초기 계획안인지 중간 계획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빨간색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아 그럼 색을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슈 던져준 것만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다 우리는 좀 그래. 이렇게 무채색이잖아. 대기민족이잖아. 그래, 아, 물론 우리 되게 개인적으로 아끼는 뷰가 망가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아니 근데 새로운 뷰를 해줬다는 건 좀 시민들한테는 좋은. 이게 빨간색이든 먼색이든 구조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그 건축가의 개념은 그렇죠. 살아 있었는데 그리고 디테일이 너무 아쉽더라고. 아 그래요? 건축이 내부도 외부도 이렇게 이슈가 되긴 사실 되게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내부는 리처드 로저스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작품을 인테리어 안 회사가 다 올렸겠지. 층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공간이 안 비어놓고 막 기둥 박혀 있었으면 아마 지금의 시간이 지났으면 그 옛날 평면이나 이런 구조체로 가서 되게 답답한 공간이 됐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되게 많이 모르시더라고. 그 와이어하고 그 앵커가 그냥 장식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걸 장식. 하중 천장 하중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한번 잠깐 언급을 했고요. 저도 한참 봤어요 가서. 저는 뭐 처음에 그 뭐 설마 크레인인가 이렇게 하는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 저 왜 달아놨을까 하고 처음에 장식인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돼서 아 이거 아름답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응력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돼 있는 이거 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딱 아 당겨서 그게 좀 제가 좀 가서 있잖아요? 이해가 됐는데 그 위쪽에서 V자가 돼 있어요. 네. 밖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땡기. 밑에 땡기고 있는. 여기는 이제 카운터 밸런스라고 해서 안쪽에 거 천장 잡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지렛대처럼 돼 네, 땡기는 거예요. V자로 돼 있어가지고 안쪽 천장 받으면서 8개. 이 기둥이 돌아버리니까 뒤에 카운터 밸런스에서 와이어로 해서 1층에 또 이렇게 네. V자로 돼가지고 두 개 층에서 받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양쪽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장이 되게 가벼워 보이면서 이게 나는 막 낭창낭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최소의 바깥을 잡으려면 엄청난 트러스로 이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화의 부재로 이거를 딱 이렇게 당기면서 잡아주는 굉장히 훌륭한 구조 솔루션이었던 거지. 뭐 컬럼으로 그냥 처리를 했었으면 이게 뭔가 그랬을 근데 텐데. 가운데 그런 보이드가 이제 방해를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드가 넓은데 안으로 집어넣어서 상관없다. 그럼 내부가 오픈플랜이 안 된다고. 이 건축가들 내부가 답답해진다고. 푸는 것도 가능하고 뭐 장면도 얘기해주세요. 덜 답답할 수도 있는데 건축가가 봤을 때 어떤 건축물이 구조를 그런 식으로 풀어서 진짜 지어낸 거랑 그래서 가능한 대공간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럴 기회가 우리는 너무 적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나요? 뭐 구조를 외부로 뺀 거는 몇 개 외부로 있잖아요. 뺀 것들이 좀 있나요? 구조를? 있죠, 많이 있죠. 많이. 김인철 그분도 네네네. 그거는 이제 땡땡이고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뭐 구조체니까 네. 콘크리트고 그 구조가 아마 그 동양 구조 거기서 했다고. 보통은 로컬로는 외국에서 구조를 해석해오고 이제 1차 설계를 하고 이제 로컬에서 정리하고. 네. 근데 이제 국내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했다고 봐야죠. 이거는 뭐 공학적인 부분이니까. 어쨌든 인증은 국내에서 받았을 테니까. 아 그러네요. 동양 구조는 굉장히 잘하셨던 메이저죠. 것 같아요. 기억나기로 옛날에 저도 협업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제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 천안에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천안에 갤러리아 갤러리아. UN 스튜디오에서 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공간은 경험했거든요. 거긴 좀 작긴 해요. 백화점이죠, 거기. 백화점이죠. 백화점인데 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내부 공간은 비슷해요. 훨씬 더 화려하고 두 개를 같이 가보면은 재밌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다 치면 스타필드가 그런 느낌들이. 아 근데 네, 저는 스타필드랑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현대가 조금 쾌적한 게 좋은 게 이게 다 보여. 이 스타필드는 뭐가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좀 이게 오버웰밍이잖아요. 그러고 저희 뭐 아내랑 애기 쫓아가면 또 어디로 또 가야 되지.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거기는 이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지치는데 현대 거기는 우리 저기 가는 거야 저기 가는 거야 이게 다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편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향점이 일단은 뭐 사는 거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쇼핑은 내려오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딱 가서 느낀 게 얘네는 뭐 물건 팔 생각은 없네 하고. 근데 그냥, 매출이 뭐 엄청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슬렁슬렁하면서 그런 하나씩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하는 걸로.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푸드랑 베버리지 그 비용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거기에 백화점들이 신경 그런 많이 걸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맨 꼭대기까지 전까지의 층들은
일반적인 스타필드의 몰이랑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스타필드를 백화점이라고는 안 그러죠. 그렇죠. 거의 몰이죠, 몰이죠. 몰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위로 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조의 해석 방법이 일반적인 아트리움 해석 방법이랑 틀리기 때문에 외부라는 느낌이 엄청나게 난단 저는 말이야. 그래서 빛인 것 같아요. 그 스타필드랑 맞아요. 이 더현대의 차이는 빛인. 그러면 외부에 저는 이제 그때 구름 좀 이렇게 지나간 때 갔었었는데 햇빛이 질 때 햇빛이 이게 구름이 이제 햇빛 가릴 때는 어두웠다가 막 그 햇빛의 어떤 연출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천장이 중요했어 실제로. 아니 그거는 아니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진짜 맞다니까. 그 봐봐요. 어. 그 공간이 외부적인 공간 느낌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플랜테리아를 했어도 실내적인 느낌이 나면 답답했을 거라고. 근데 아니, 딱 그- 봤을 때 천장은 나무 심어놓은 건 사실 큰 의미는 못 주겠고. 대표님의 어. 편을 한번 들어볼게요. 난 왜 천장, 싫으신지. 난 창은 나쁘지 않아. 천장이 다 했다. 아무튼 저는 한마디로 하면 천장이 그 다 했다.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차피 이제 상공간 자체가 변했거든요. 가장 아마 선도적으로 변할 거예요. 이건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정도 큰 규모를 이미 그런 현대라든지 대기업 같은 데가 인문하게 더 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그렇죠. 온라인 문화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를 다른 데 찾아야 되잖아요. 커피 마시러 거기까지 오늘 오전에도 거기를 제가 가는 거니까. 일찍 갔다고 그랬잖아요. 갔는데 그 아빠 엄마 이렇게 오더라고요. 애랑. 음. 근데 그 아내한테 물어보는 게 4층 밥 먹는데 어떻게 가냐고. 밥 먹으러 온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래요. 뭐 다들 이제 아이들이 있으시고 하면은 갈 데가 생각보다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쇼핑몰, 백화점 되게 많이 가게 되잖아요. 산책로, 뭐 길, 이런 어떤 그 외부적인 요소? 지금 보면 뭐 이제 특히나 이제 음악도 틀어놓고 뭐 물소리도 나오고 막 뭐 그 자연이잖아 안에 들어오는 게. 자연 인척하는 거지. 자연 인척하는 거죠.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저랑 와이프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기가 막 저기 그 층에 막 모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 진짜 막 백화점 몰에서 뛰어논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 쇼핑을 하긴 해. 백화점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도시의 문제인 거잖아. 제 말이. 도시를 문제점을 삼으라면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사회가 시스템이 그걸 못 해주니까 그 기업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외부에서 해야 될 것들을 내부로 다 갖춰놓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게 계속 붐을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억이 도시 전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기억으로 가는 데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도 좋은 공원이 갈 데가 외부에 많이 있었으면 굳이 뭐 현대를 안 가고 스타필드를 안 가고 거기를 갈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잖아. 책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도시에서는 상업이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공간 경험이자 미술관인 거예요. 걔네 상업 자본이 우리가 못 만드는 그런 공간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거기는 나무들을. 그럼 사진들 다 보세요. 나무가 어둡게 나와요. 인공광으로는 이게 안 되나 봐요. 근데 그 자연의 바운드리는 우리의 어떤 관념적인 문제인 것 같아. 더 이상 공원은 그럼 자연이냐? 내가 가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우리는 진짜 역시. 어디 밀림에 가야지 자연이 있어요. 이제는 맞는 말이야. 공원도 다 인공이에요. 뭐 산에 그냥 가야지. 자연을 모방해서 우리가 그 결핍을 어느 정도 이 도시에서 해소할 수 있게 그걸 모방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왜?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게 막 보성 녹차 예를 들어서 막 차밭을 하면서 대자연. 저게 어떻게 자연이야? 네가 다 심어놓고 농약 뿌리고 해서 그거 한 거를. 인공적인 조경이죠. 그러니까 그냥 조경. 초록색이면 다 자연인가라는 그게 있는 거라서. 그 기준까지 가면 되게 네. 좀 다른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저는 좀 사전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글로만 읽는 그 공간이 그렇게 사실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글로 읽으면서 약간 좀 반감이 생기면서 한켠에 알겠는 거는 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보면 아마 좋겠지라는 아니. 생각은 들었거든요.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가장 제가 좀 싫어했던 거는? 싫어했던 거는 새소리랑 물소리를 아, 틀어놨다는 네. 거예요. 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연출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 이제 가짜로 뭘 꾸며놔야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진짜 자연이냐 뭐 그게 좋냐 아니냐 했을 때 아까도 뭐 구름이랑 햇빛이 밖에 나가면 햇빛이랑 구름은 항상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실내에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아주 그런 진짜 그런 자본 어떤 게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개 자체를 건축 공간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치를 본다기보다 그 전에 다른 백화점들이나 다른 상업 공간에 비해서 얘가 이제 맞아요. 신선하다는 여기는 얘기죠. 진짜 훌륭해라기보단 이 정도면 비교 위에 있다라는 거지 뭐. 제가 느낀 거는 그 좀 이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어떤 고급스러워?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쓴 것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크게 뭐 벗어나는 이게 공간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 그 상점이나 뭐 그런 데 디테일을 팀을
좀 뺐었을 네, 수도 다 있어요. 그냥 네, 뉴트럴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각자 좋아하는 포인트는 어디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꼭대기층에. 근데 그 여유로움이죠. 그러니까 층고도 거기 한층 더 넣을 수도 있을 정도의 이제 층고였는데 거기에 또빛 두 층 들어가겠던데. 빛 들어오고. 근데 그걸 이제 굉장히 넓게 그냥 기둥 없이 했다는 그 여유로움이 이제 저는 그냥 천장. 천장. 네, 아, 이게 예. 나는 그게 그러니까 기대를 전혀 뭐 사전 공부를 안 하고 가서 모르고 이게 뭘까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궁금증을 가지고 가서 했고 구조였던 것 같아요. 구조. 그런데 이제 아쉬웠던 것도 구조였던 것 같고 리처드 로스의 건축에서의 구조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그 구조와 그 부재들이 만나는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공예적으로 엄청 세련된 걸로 잘 풀어놨는데 그런 디테일이 약간은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구조의 흐름을 풀었던 그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밖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뭐 현대백화점 하면 아마 딱 쓰는 돌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가 아니고 뭐 이제 사실은 투명할 수는 없으니까 뭐 유리루버로 해서 거기에 이제 철골 구조물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뭐 크레인 머리 좀 나온 것처럼 좀 더 과감하게 좀 이게 보여지는 거였으면은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더 표현적일 수 있었다. 저도 오히려 그게 더욱가 진짜 아예 지배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딱 있었으면 이거 좋아- 여기를 설명한 좋았겠다. 이미지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야 이게 참 저게 어렵거든요. 괜한 걸 해서 일을 만들었구나 하지. 강화 셔터도 다 맞아요. 곡선이야. 이거는 정말 이게 좀 저거 했는데 그런 게 자꾸 저는 눈에 띄는 거죠. 구조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최대한 가볍게 해서 없애고 싶었던 게 사실은 건축가의 욕망이었을 수도 있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상상해서 오히려 더 이거를 부각시키고 부각시켜서. 싶었지만 아마도 발주처나 어디서 야 그거 좀 흉측하지 않냐 어? 나는 왜 쟤도 이렇게 연결되는데 저긴 빨간색이 안 칠해졌지 그러니까. 싶었거든. 차라리 그러려면 다 빨간색 네. 쪽으로 했었으면 그러니까 진짜 얘랑 같이 오는 네. 애들이 다 빨갛게 가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뭐 사용자 측이나 발주처 측에서나 자료 구조를 좀 돋보이게 하려면 더 돋보이기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그냥 부수적인 장식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구조를 이렇게 하는 게 뭐 우리 이게 건축하는 분들 눈에는 약간 그러니까 올드 패션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저 구조를 드러내고 하는 게 약간 80년대 90년대 그 리차드 로저스가 딱 그냥 붐 이렇게 이제 했을 때의 로저스- 그런 디자인 어휘를 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은 리차르스랑 렌조 피아노가 그 뽕피드로 데뷔한 건축가들인데 한 명은 이탈리아 출신이라 그런가 디테일이 숨기면서 굉장히 세련된 구조 형태를 가지는데 리차르스는 영국 출신이라 그런가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막 보여주는 형태의 디벨롭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3주 4주 된 것 같은데 갔던 게 신기했던 게 그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고서 다닌다는 거. 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그 포인트가, 다 네, 저기 그 포인트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창이 있다라는 게. 밑에서부터 위까지가 딱 보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유리로 펜스 해놓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나는 왜 그래 이거 왜 그럴 거면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 봤을 때는 가까이 못 가게 지금도 그거는 시공을 잘못해서 시공을 대충 해서 지들도 후달리는 사진 거지. 찍고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왜 못 가게 그럴 바에 산 왜 찍다 보면은 만들어놨어? 앞에 그 저기 뭐냐 벨트에 걸려.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왜 유리를 해서 만들어놨어 그런 거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험한 거지. 불안한 그러니까 거지. 몰링 쪽으로도 굉장히 뭐 형식적이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하 2층인가 지하 1층이 1층이죠. 예. 음식점들이잖아요. 네. 이제 음식을 하나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기다리기 시작하면 뭐 30분, 뭐 네. 1시간이 네. 걸려요. 맞아. 커피를 마시려고 웨이팅을 뽑았는데 60 몇 번째래. 블루버튼? 블루버튼이 맨 위에 있잖아. 그게 그러면 좋은 경험을 주냐? 사실 또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 이게 갈수록 이런 식음료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딱 느낀 게 F&B라고 해서 그게 네. 엄청 중요한 거죠. 얘네들은 어차피 여기는 물건 팔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라고 느꼈다 그랬잖아요. 점점 걔네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미 F&B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마트 뭐 다 똑같은 거죠. 없는데 있지. 그래서 딱 들어오면 여기가 메인 포인트잖아요.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여유롭게 얘기 나누는 모습이 여기가 단순한 백화점이나 몰이 아니다는 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게 되게 보여주는 것 좋아야 같아요. 되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이진 않다는 맞아, 거지. 맞아. 바글바글 해가지고.
쇼핑을 하는 데라기보다는 얘네는 어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공간을 소비하는 거죠. 만들려고 한 거다. 코로나가 좀 긍정적인 거는 사람들이 각자의 취미를 가지고 시작했어. 심지어 우리 주사님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계신다잖아. 우리 코로나 때문이야? 아니 그냥 일 때문에 안 했어? 끼워 맞춘 거지만 보면은 우리 옛날에 데이트할 때 할 게 영화 보고 그냥 뭐 그런 것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과감하게 뺐는데 영화가 부흥하면 죽을 거다. 뭐 이런 생각. 그러면은 더 현대는 백화점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이제 그 경계가 의미 있나 싶어요. 몰은 원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그 뭐지 여러 가게들을 그렇죠. 예, 이렇게 쭉 미국에서 있는 게. 그게 쭉 그냥 붙여갖고 한 건물에 때려 넣은 그 개념이고 백화점은 한 이제 업자가 이거를 다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몰은 진짜 뭐 한쪽 끝에 뭐 주차장 있고 앵커 포인트 그 앵커 포인트에서 주차장 놓고 이쪽에다가 뭐 멀티플렉스 놓고 여기서 영화 보러 가려면 가야 돼. 또 와야 돼. 그래서 이제 몰이 된 거잖아요. 그 사이를 쾌적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한 상점의 집합체인데 밀도의 차이지 않나 싶어요. 도심에서 만들어진 백화점이었고, 근데 요즘은 큰 도심 지역에 몰을 막 넣어버리니까. 이건 몰이죠, 그러니까. 몰이죠. 백화점은 몰이라고 몰이라고 해요. 쇼핑만 하려고 하는 데는 아니니까 목적이 그거는 그러니까 돌아다닐 어떤 주차장이니까. 가치를 줄 필요는 없는 거였는데 돌아다닐 가치를 주니까 이제 뭐 이게 몰이냐 백화점이냐 이렇게 경계인데 그런 경계는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가장 사람들의 어떤 촉각의 최전선에 있는 거죠. 이런 공간을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제목에서 백화점을 뺀 거는 그 유형 그냥 뭐 땡땡 백화점 하면 우리가 다 갖는 그 약간 정서가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려는 거 이상으로 일단 그 이름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한국식 그 이름법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뭐 더 현대 서울, 더 현대 도쿄 뭐 또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름을 지은 것도 근데 굉장히 다 야망이에요. 우리 해외에서도 백화점 이렇게 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맞아요. 셀프리지라고 하지 셀프리지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안 하잖아요. 하로즈도 그렇고 메이시스 그냥 하로즈지 뭐 하로즈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안 하니까. 그래요? 저는 처음 알았네요. 백화점일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 뭐 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붙여서 말하는 것도 있고 백화점 이름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그 참여 건축가들이 확인해보니까 뭐 9개 정도가 참여를 했던 거예요. 계속 바뀌었다고 뭐. 바뀌었겠죠. 그렇게 오래된 스토리를 프로젝트니까. 모르겠지만 내부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외부는 뭐 예, 내부에서도 뭐 층간소음 했던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리차드 오스는 안 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나도 했고 나도 했고 나도 했고 나는 이제 이 와중에 이 모든 걸 끌고 간 사무가 언제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단했던 것 사무가 같다. 대단했다. 뭘 대단해 돈 주면 하는 거지 업자들이. 잔압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리처드 로저스가 어떤 건축가인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처럼 이제 그 사업체를 운영해서 굉장히 직원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들은 거라서 리차드 로저스에서는 최고 연봉자랑 최저 연봉자 차이가 뭐 몇 배 이상 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건축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거나 뭐 그런 거. 뭐 이제 하이테크라고 소개가 되는 거잖아요. 선두주자였죠. 근데 그네들의 하이테크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하이테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하진 않고 정말 환경 조절 장치 같은 것들 구현하려고 하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철골대기 뭐 갖다가 그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가 다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순수한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구조를 세우는 방법과 면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전혀 다른 개념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의 힘을 잘 보여주는 건축가지 않나라는 그분의 최근작은 사실 잘 모르지만 아무튼 로이드 빌딩은 꼭 가봐라. 거기서의 그분의 어떤 디테일 구조적인 디테일은 정말 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뭐 봉피두도 그렇고 로이드도 그렇지만 이거를 구조를 막 뺀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조를 빼는 이유는 실내 공간을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지 구조를 빼는 거 자체가 나는 구조를 그냥 뺄 거야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밖에서 이 지붕을 들어줌으로써 안에서 이거 받쳐줘야 되는 애들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뽕피드 센터가 구조적인 걸 다 외부로 뺀 이유는
그 내부- 어마어마한 내부- 그거였잖아요. 내부- 그 전시장을 그 당시에는 그 큰 볼륨의 맞아요, 맞아요. 오픈된 홀을 처음 가져본 거니까. 그래서 내부가 굉장히 네. 깨끗하고. 그러니까 뭐 내장까지 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소방설비랑 만들기 위해서 걔를 뺀 전기설비랑 거지. 다. 그거를 빼는 게 절대 목적은 아니었음이고 뭐 로이드 빌딩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구조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면을 대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 비싸. 비싸겠죠. 그리고 이분 특징이 색깔 쓰는 거 빨간색을 많이 했어요. 여러 군데에다가. 그렇네. 이게 약간 맞네요. 아키그램 약간 이런 거에 그- 영향이 좀 있나요? 그러면 좀 결이 그 다르지 시대- 않아요? 근데 그 아키그램이랑? 시대 그 드로잉들이 보면 다 엄청 원색들을 많이 쓰는 그런. 특히 영국 아키그램 이런 쪽에서 막 그런 거 공부했던 분이니까 영향을 좀 궁금하긴 하다. 받았겠지. 왜 빨간색에 근대주의의 그 어떤 그냥 백색 건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자 하는 시도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냥 리처드 호스 하면은 빨간색보다는 그냥 메탈릭한 네. 그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네. 아마 로이드 깡통 같은 로이드도 로이드가 맞아요, 워낙 맞아요. 강렬하니까 네. 처음 봤을 때는 로이드가 대표작이기 와, 때문에. 저거는 그냥 오피스 생각하면은 되게 강렬하게 왔었던 거죠. 막 이게 뭐 되게 평가하게 뭐한 게 그 건축가가 100% 그래도 통제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대문 DDP 이렇게 다 뭐 어찌 됐든 그럼 뭘 말하겠는데 저 빨간색이 정확하게 딱 디자인 어떤 프로포션과 뭐 그런 거 다 통제된 상태에서 부여됐다고 하면은 말하기가 좋은데 지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그런 것 같아요. 결과값만 봤을 때 저 결국 끝난 저 상태가 얼마나 건축가의 어디까지가 뭔지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중간에 상황도 많고 에피소드도 근데 얘는 많은데. 완전히 그냥 저기 뭐냐 아예 뭐 교체되듯이 빠져버려서. 근데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기는 해요. 그냥 아니 싫으면 파란색으로 칠해.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인 네. 거예요. 사실은 눈이 이제 그걸 먼저 보니까 그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진짜 건축가한테 그걸 진짜 물어보면 오히려 되게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건축가가 어떻게, 싫으면 파란색으로 칠해. 그냥 뭐 그럴 수도. 그렇게 맞춰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디자인 비슷한 규모의 여러 다양한 건물이 서 있는 거에 풍경을 만드는 거니까 뭐 저는 색깔 호불호를 얘기한다 그러면 저도 빨간색 좀 그렇지만 색깔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렌조 피아노도 노란색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꼬르비제 자식들인 거예요 유럽 건축가들은. 그런데 미국을 뭐 이해는 욕하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해는 그 자식들 그 미스의 어떤 후손들이 미국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좀 미국은 색을 좀 근데 아니 뭐 그런 거 아닌가? 미국 그런 느낌. 유럽 뭐, 이게 분류를 하기엔 너무 큰 집단들이라 네. 그렇게 단순화시키기는 좀. 죄송합니다. 몰들은 사실 두바이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문화 시설, 야외 공간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다 좋은데. 몰들이에요. 가까이 유명한 몰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야외 생활. 근데 그거는 사막이라서라기보다는 그 약간 이 익스트림한 웨더가 그런 데는 다 그렇잖아요. 뭐 홍콩, 싱가포르만 가도 다 몰에서 몰로 이렇게 실내에서만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 너무 더운 좀 나라죠. 불쌍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많아진다는 거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아파트 아파트 단지와 그 아파트라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되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있다라는 게 네. 조금 네. 모두가 이제 그것만 동경하는 게. 그런 게 별로 좀 우리도 공원이 사실 작지는 않을 거예요. 서울에도.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런던에서 공원을 갈 때는 내가 학교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럼 공원에서 뭘 하다가 여기서 잠깐 뭐를 집어서 샌드위치를 사서 공원에서. 근데 우리는 차를 타고 공원에 가서 주차를 하고 밥을 먹으려면 또 차를 빼고 네. 또 그러니까 그 길을 과정에서 가가지고 이걸 가야 되다 이게 보니까. 아파트랑도 똑같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식으로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려가서 그 외부 공간까지 경험하는 과정이 사실은 단조주택에 있을 때의 경험보다는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아요. 눈이야 했는데 아파트에서는 눈만 보고 내려가서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단주택 같은 경우는 눈이야 하면 문을 열고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쓰레기 하나 버리려면은 신발 신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하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몰이 잘 되는 그냥 저희 가면 다 해결이 되니까.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거기 데이비드 치퍼필드 건물 같은 게 안에 다 치퍼필드 의도 다 돼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풀어줬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 그렇게 구현되기에는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건축가들도 막 바뀌고 홀딩되고. 네 결국 로컬인 그 사무를 메인으로 해서 정리해 나갔던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긴 한데 아무래 퍼시픽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그 기업의 어떠한 트로피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사업이었으니까. 우리 이거는 임대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썼겠죠. 이거는 뭐 맞아요. 20년인가 뭐 그 임대를 한 거잖아요. 현대에서. 아, 땅을 네, 그러니까 저 건물이 나중에는 어쨌든 없어질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안 쓰지 않았을까. 건축가들이 어디를 답사 가가지고 뭐 디테일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왜냐면 다 안 좋으니까. 그것도 거의 그런데 다 안 좋으니까 실제로. 규모가 이거 그림에서 봤던 그게 아이디어가 아닌데? 큰 돈의 것들은 문제예요. 디테일까지 그 에너지를 맞아요. 쓸 수가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저는 딱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갤러리아도 백화점을 되게 고급스러운 백화점으로 그걸 하고 아무래 퍼시픽도 그런데 이거는 아부 정도로. 발주자가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거. 이건 우리 게 아니라는 게 아마 작용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부채나? 아니 그냥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을 짓다가 이 회사가 분쟁이 일어났어. 가족들끼리. 그래서 돈 없고 막 이렇게 상황에서 농협 NH가 하나 샀죠. NH 투자가 돈을 좀 투자하면서 건물을 좀 일부 가져가고 누가 이제 막 한 명이 일관적으로 막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 홀딩돼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리차드 루스의 다른 건물들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좋은 건축가들의 건물에 비해서는 약간 왠지 모르게 촌스러워요. 제가 어디서 원인을 찾는지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로저스를 써서 촌스러웠냐라고 결론 내기에는 최근에 뭐 이렇게 다른 건물 봐 뭔가 느낌이 이렇게 좀 옛날 건물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다.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로저스의 그것이 저기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지배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퐁피두에서 보여준, 로이드에서 보여준. 이거는 대부분의 어떤 글로벌한 건축가들이 서울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조금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긴 하고 대부분 그런 아니, 일들이 일어나긴 하잖아요. 그 월트레이드 센터 로저스가 한 거는 뭐 그냥 깔끔해요, 되게. 그래서 뭔가 세련된 느낌도 나고. 왜 그런 걸까요? 새소리가 NG다. 새소리가. 그건 NG다. 하고 너무 우리나라 사람의 수준을 새소리. 이 공간을 울릴 수 있는 너무 진짜 좋은 스피커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잔잔한 음악 깔아줬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데 차라리 뭐 사운드 아트 약간 그렇게. 그거야 뭐. 근데 진짜 새소리가 좀 실내인데 마치 실외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세 장을 디자인해놨으니까 새소리 정도는 틀어줘야죠. 실외 자연 공간이면 여기 사계절의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가고 또 가도 풍경이 계속 바뀔 텐데 여기는 똑같은 풍경을 계속 사계절 유지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몇 번 가겠지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게 아티피셜한 어떤 적용 공간의 최대한의 단점. 네이버 드림 팩토리 그린 팩토리 가면은 지하 주차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층마다 새소리 뭐 바닷소리 뭐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보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들어갔었을 때 더 현대 갔었을 때 뭐 주차장이야 막 그랬더니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거는 전 안 가봤지만은 그건 내비게이션을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내 차가 어디에 맞아, 있다라는 맞아. 거를 인지를 시켜주는 정확하게 건데 쟤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세 장. 세 장이 있는 걸 내가 혹시 못 봤을까봐 그걸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가기 전에 그거 있잖아요. 이거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세장인 거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나쁘진 않던데. 우리 너무 이렇게 조형물이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너무 그렇게 하지 컨셉에 말고 충실했던 그러니까. 근데 듣고 보니 수준이 좀 왔다 갔다 했다. 그건 의도한 건가? 그 마지막 층에 보면 그 이제 벽돌을 헤링본 스타일로 깔아놨잖아요. 약간 굴곡이 있던데. 그래요, 맞아요. 근데 평평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언덕도 이렇게 그런 거 만들어 같아요. 놓고 네, 그랬었어요. 약간 네, 구조에. 네. 다음 녹화 때 19금 건축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그런 건축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뭐 한 번도 이야기를 다뤄본 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막 그런 거를 좀 녹여내서 한다거나 신경 써서 한다거나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로틱한